에이, 아직 중등이라고요? 학원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중등은 그냥 분당학생입니다. 인트로에 오랜만에 강력한 어그로를 끌어 모든 학원 관계자들을 동시에 적으로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학원은 뭐 사실 개인 선택이죠. 사실상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보다가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뭔가 느낌이 강력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댓글로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1 남자아이입니다. 학원 없이 인강을 듣고 있는데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몇몇 단어에서 벌써 마음이 울컥했어요. 중1, 이제 곧 전 국민이 무서워한다는 중2가 되겠네요. 그리고 남자아이, 이 4개의 그 글자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남자아이가 그렇지 않고 질문하신 질문자님 아드님도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는 많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중학생 남자 조카가 오기로 했었는데 끝끝내 얼굴을 못 봤습니다.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 이 중학교 남학생 친구들, 많은 학생들 상당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대화로 풀든 아니면 몇 대 쥐어받기라도 할 텐데 세상 모든 근심과 분노를 동시에 짊어진 것 같아서 건드릴 수가 없는 때가 또 이때거든요. 잠시 딴소리로 샜네요. 어쨌든 일단 질문자님 아드님께서는 성실한 남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어떤지, 어떤 과목을 어려워하는지, 어느 시기인지 인강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점은 없는지 등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 자, 인강을 듣는 과목을요, 국영수가사 5과목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학인지 학기 중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방학이라면 이 5과목의 자습서를 구매합니다. 평가 문제집 아니고요. 자습서입니다. 자습서는 문제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재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죠. 학교에 전화를 하면 과목별 출판사를 알려줍니다. 학교 근처 서점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출판사에 맞게 자습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국어를 학교에서 천재출판사로 배우고 있다면 그 출판사 자습서를 구매하시면 되죠. 자, 계획을 세워서요, 과목별로 매주 자습서로 대단원 한 단원씩 끝낼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대단원 한 단원이에요. 먼저 자습서로 혼자 공부를 해보고요. 혼자 공부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만 인강을 듣게 합니다. 인강을 들은 이후에 다시 자습서로 복습하고 문제 풀고 채점도 해보고 오답도 해봅니다. 정리할게요. 매주 자습서로 대단원 1, 2단원 공부하기. 이때는요, 이론 공부만 해보시는 겁니다. 2. 어려운 부분만 강의를 들어보기. 3.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론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문제도 풀어보고 채점 오답을 꼼꼼히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지 않은 단원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바로 문제 풀고 채점 오답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원이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개념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단원은 대략 5, 60% 정도죠. 학업 성취도가 너무 낮은 학생들만 아니라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단원이 많아요. 만약에 학생이 혼자 하기 많이 어려워한다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유사하게 시간표를 한번 짜보세요. 강의 시간과 쉬는 시간까지 유사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강의를 먼저 듣고 자습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수업 시간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학기 중이라면요,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범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자, 평소에는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을 듣는 것이 좋고요. 시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 잡으면 좋아요. 시험 범위 중에 어려운 부분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인강을 듣고요, 자습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자습서 이론은요, 한 페이지당 공부를 할 때 2회독을 하도록 해주세요. 모든 페이지를 2번씩 읽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읽을 때, 즉 1회독을 할 때는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한 페이지 전체를 다 읽어보고요. 두 번째로 2회독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의 동그라미, 밑줄 등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달린 문제는 문제가 있거든요. 본문마다. 2회독이 끝난 다음에 풀고 채점을 하시는 건데요. 한 페이지마다 그냥 바로바로 채점도 해주세요. 바로바로 문제도 풀고 2회독 끝나고 바로요. 그리고 바로 오답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뒤에 단원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시험 보듯이 한번 쭉 풀어보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습서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이후에 평가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 등 시중 문제집 등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은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학군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족보닷컴 같은 곳에서 기출 문제를 충분히 구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등 내신은 크게 중요하게는 보지 않는 입장이라 뭐 당장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을 충실하게 해서 자습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3년을 쌓으면 고등 가서 수능을 볼 때 뭐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각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낙에 다양하니까요. 뭘 들으라고 제가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데 저는 다 떠나서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다루는 인강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따로 비문학, 문학, 어휘, 문법 이런 교재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학교에서 배우든 배우지 않든 내신 범위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원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도 고등 가서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EBS 중학 프리미엄이 모두 무료가 되었죠. 연간 71만 원 상당의 1300개 클래스 7만 편의 강의를 모두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랑 EBS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히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EBS 중학만 충분히 활용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학이나 어휘, 문법, 비문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충분히 베이스를 잘 쌓은 다음에 중3 겨울방학 활용해서 문학, 어휘, 문법 특강 쭉 들으면 3년간 내용이 쫙 정리가 되고요. 고등의 내용도 미리 예습할 수 있게 돼요. 비문학 강의 따로 듣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 교과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비문학 제대로 공부하는 길이죠.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현재 중등부터 입시가 바뀐다고 하죠. 등급도 5등급제로 바뀌고 주요 과목, 선택 과목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문과, 이과 의미가 점점 없어지겠죠. 문과도 과학, 이과도 사회,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은 반드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등 과학, 사회까지 교과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과 내용을 이해하라고 교과서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습서 참고서 다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인강 듣는 학생의 공부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